안녕하세요, 세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탁구용품 중에서 러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탁구용품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할 텐데요, 철저하게 마케팅을 위한 설명입니다. 제가 마케팅을 위한 설명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탁구 러버와 라켓의 발전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탁구 기술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마케팅 차원에서 제가 용품을 소개를 하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탁구 용품을 잘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매하는 제품을 조금 더 과장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었으면 감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옛날 탁구는 매우 밋밋합니다. 공을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인데, 스폰지를 기반으로 한 평면 러버가 등장하면서, 그리고 스피드 글루 사용에 따른 스피드와 회전의 증가, 그리고 하이텐션 러버 시대를 넘어서면서 지금은 발포 스펀지를 바탕으로 한 러버로 이루어졌습니다. 옛날 탁구를 극복하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는 스폰지 러버의 등장입니다. 탁구 용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러버인데요. 러버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탁구 기술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버를 만드는 국가는 크게 세 나라에서 나옵니다. 일본, 독일, 중국인데, 일본에는 3개 정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일단 테너지 러버를 공급하는 아사히 고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키라는 러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본 러버는 버터플라이에 공급을 하는 아사히 고무 테너지 러버입니다. 그리고 중국 러버가 있는데요, 중국 러버는 제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점책성 러버를 가지고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러버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일본 러버와 대항해서 나오는 국가가 독일인데, 독일 ESN이라고 하는 국가가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엑시옴, 즉 챔피언이죠. 챔피언 회사인 오메가 시리즈, 그 다음에 베가 시리즈, 그 다음에 티바의 MXP 시리즈, 니타쿠의 파스닥 시리즈, 게보의 하이프 시리즈, 도닉의 바라쿠다 시리즈, 이런 러버들은 독일 ESN에서 만듭니다. 독일 ESN에서 탁구 브랜드에 준 제품들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러버 개발을 ESN에서 하고 각 브랜드에게는 샘플을 주고 선택을 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ESN 러버들은 시기별로 자신의 기술로 러버를 만듭니다. 그래서 각 브랜드에 배포합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히트를 하면 다른 브랜드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각 브랜드들의 러버가 성능 차이에서는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감각 차이만 존재합니다. 특히 일본 버터플라이 테너지를 겨냥해서 나온 발포 스펀지 러버들은 성능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독일 ESN 러버는 스피드 글루를 내장한 스펀지를 개발해서 내놓았는데, 팔리오 회사에서 처음에 나왔던 마크로 1호 러버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크로 시리즈를 한국에서 판매를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은 발포 스펀지가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그 러버의 성능을 넘어선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엑시옴2 러버인데요. 엑시옴2 러버인데, 이건 하이텐션 스펀지 러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영향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여자분들도 발포 스펀지 러버를 쓰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ESN 러버는 같은 시기에 나온 러버가 성능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감각은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감각적으로 감각이 다르지만 그게 커다란 이질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감각적으로 이질감을 주는 러버는 중국 러버인데 독일 ESN 러버는 같은 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감각을 적응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독일 ESN 러버를 선택할 때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탁구누리는 홍콩의 팔리오사에서 그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에이전트 계약을 했는데 발포 스펀지로서 그 블리츠 러버, 그 다음에 이올로스 러버를 저희가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신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제품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기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일 ESN에서 러버를 만들지만 러버의 특징을 차이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은 러버의 경도입니다. 이 블리츠 러버는 42.5도, 47.5도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올로스 러버는 세 가지입니다. 47.5도, 42.5도, 45도. 이 세 가지 러버인데 경도가 높으면, 즉 스펀지 경도가 딱딱하면 회전과 스피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 항시 염두해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경도가 높으면 회전과 스피드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거기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친 임팩트가 좋았을 때 회전과 스피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이나 여성분들에게 이 42.5도나 45도를 권합니다. 그 이유는 임팩트가 좋지 않은데 스펀지가 딱딱한 경도가 높은 러버를 사용하게 되면 본인의 퍼포먼스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 그리고 초보자분들에게는 42도, 블리츠 42.5나 이올로스 42.5도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임팩트가 좋은 분들은 45도를 추천합니다. 앞으로 테너지 05 하드에 대비한 그런 ESN 러버가 많이 나올 텐데 그 경도 50, 그 다음에 경도 52.5도가 나옵니다. 테너지 05 하드에 맞추어서 독일 ESN에서도 50과 52.5도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생활체육에서는 47.5도가 가장 적합한 경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너지 05 하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에서 많은 좋은 호평을 못 받는 이유는 임팩트가 선수들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블리츠와 이올로스 러버가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러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리츠 러버가 처음에 발포 스펀지로 첫 번째 나왔고 이올로스 러버가 최근에 나온 최신 러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42.5도는 여성분들 그리고 45도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 아니면 임팩트가 약간 좋은 분들에게 권해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실제로 보면 이올로스 45도가 그리고 이올로스 42.5도가 꾸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에게 찾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스펀지가 부드러우면 임팩트가 약하도 충분하게 스펀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42.5도와 45도를 많이 찾는 겁니다. 저는 탁구누리가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제품들을 선보이겠지만 독일 러버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선보이려고 합니다. 이 가격 대비 성능 비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팔리오 러버들을 계속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지만 용품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용품이 자신의 노예가 될 수 있도록 탁구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탁구누리에서도 탁구용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직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구누리가 선보이는 팔리오 러버들, 블리츠와 이올로스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